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살레르니타나와 AC 밀란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 1부 12위의 살레르니타나입니다. 전반기를 1무 2패에 좋지 못한 흐름으로 마무리했고 두 번의 친선 경기에서도 모두 3골을 허용하는 등 분위기가 좋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올 시즌 4위 이상의 팀을 상대로 1승 1무를 거두는 등 강팀을 상대로 의외의 성과를 내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죠. 웅크리고 역습을 노리는 팀이지만 공격의 성공률이 크게 나쁘진 않습니다. 필요하다면 롱볼을 과감하게 투입하는 빈도가 높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측면으로의 정확한 전개를 통해 골문을 노리는 타입입니다. 밀란의 왼 측면이 수비 시에는 약점을 될 수 있어 우측을 경유하면 득점 성과가 뚜렷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활로를 열어주어야 할 칸드레바가 직전 경기 퇴장으로 인해 결장하는 것이 상당히 뼈아픕니다. 결장자는요, 그연버, 마조치, 칸드레바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탈리아 1부 2위의 밀란입니다. 친선 경기 3경기에서는 모두 패배를 기록했으나 유스 선수들의 비중을 높여 경기했기 때문에 결과가 큰 의미를 주는 상황은 아닙니다. 전반기를 2승 1무로 잘 마친 상황으로 우승권과는 다소 멀어진 상황이지만 챔스권의 승점 차이가 매우 적어 매 경기 승점 3점을 노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밀란의 주요 공격 루트가 왼쪽이라는 점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월드컵에서 베스트 11에 들어갈 정도로 파괴력 있는 전진성을 보여주는 테오와 지난 시즌 세리에 A MVP를 차지한 레앙이 보여주고 있는 호흡은 리그 최고의 폼을 보여준다는 평가입니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살레르니타나 우측면 공백이 상당히 커 왼쪽 라인의 공격성을 기대해보아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정자는요, 플로렌치, 레비치, 오리기, 발로, 메시아스, 메냥, 이브라히모비치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살레르니타나 우측 공백으로 인해 밀란의 주요 공격 루트인 왼쪽이 상당히 힘을 받을 수 있게 된 상황이고 수비적인 측면 약점도 베나세르가 수비적인 커버롤을 수행하게 되면서 커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 시즌 10위 이하의 팀을 상대로 밀란이 지지 않고 있으며 멀티 실점을 내주지 않았을 정도로 밸런스가 상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밀란의 승리를 추천하는 경기입니다. 다음은 사스올로와 삼프도리아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 1부 15위의 사스올로입니다. 올 시즌 다크호스로서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하위권으로 처진 상태입니다. 지난 시즌 압도적인 화력을 보여주었던 스카마카와 라스파도리가 타 팀으로 이적한 영향을 제대로 받고 있는데 전반기 마지막 경기에서 4경기 1골에 그치는 등 공격력이 매우 떨어진 것이 눈에 보일 정도였습니다. 사스올로의 경기 플랜이 지난 시즌과 달라진 것은 아닙니다. 올 시즌도 꾸준하게 전진성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 인데 상대 진영에서 활동하는 비중은 리그에서 7번째로 높습니다. 결국 이적생들의 폼이 지난 시즌 주력 공격수들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기존 자원인 베라르디도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많아지는 등 개개인의 폼 저하를 원인으로 지목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감독의 시스템적으로 고칠 수 없는 문제이기에 더 답답한 노릇일 것입니다. 결정자는요, 로페즈, 웰데르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탈리아 1부 19위의 삼프도리아입니다. 강등권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선수단의 노쇠화가 상당히 진행된 상황이라 팀의 에너지 레벨이 상당히 떨어진 것이 단점으로 지적된 모습입니다. 특히 공격진은 사실상 노인정이라고 보아도 할 말이 없는데요. 대부분의 공격 구성원들이 30대를 넘겼습니다. 부상으로 인해 공백도 심한 상황이지만 남아있는 가비아디니, 카푸토도 에이징 커브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레리스가 그나마 공격진에서 기동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자원이지만 공격 포인트의 생산성에 있어서는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올 시즌 리그에서 두 자릿수 골을 넣지 못한 세리에 A팀은 삼포도리아가 유리합니다. 결장자는요, 퀄리아렐라, 윙크스, 푸세토, 데루카, 듀리치치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스올로가 삼포도리아를 상대로는 기동성에서 앞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삼포도리아가 팀의 에너지 레벨과 기동성이 상당히 떨어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라인을 높이고 공격적인 기조로 운영하고 있는데 공격진의 성과는 미미하고 오히려 역습에 취약한 구조를 띠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스올로의 공격력이 예년만 못하다는 점이 변수지만 삼포도리아의 수비력을 공략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고 사스올로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스페치아와 아탈란타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 1부 17위의 스페치아입니다. 전반기 마지막 경기에서는 잠재적인 강등권 경쟁팀인 베로나를 2대1로 잡아내고 강등권에 추락하지 않은 채로 전반기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홈에서는 꽤 강세를 보이는 모습으로 피오렌티나에게 1대2로 패한 경기를 제외하면 홈에서 진 경기는 없었죠. 다만 올 시즌 홈에서 6위 이상의 팀을 한 번도 만나지 않았음은 감안해야 하겠습니다. 올 시즌 원정에서 1위에서 5위 팀을 다 만났는데 전패를 기록하면서 전력 차이가 명확하게 나고 있음을 실감해야 했습니다. 아탈란타의 최근 기세가 좋지
좋지 못한 모습이긴 하나 상위권 팀을 만났을 때는 여지없이 실점을 내주고 있어 원정에서 보여주는 상위권 팀과의 경기력에 가까운 경기 내용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정자는요, 드라코프스키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탈리아 1부 6위의 아탈란타입니다. 리그에서 3연패를 당하면서 우승 경쟁에서는 진작에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전반기 마지막 경기였던 인테르전에서는 4백을 과감하게 시도하긴 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압박을 이겨내거나 다이렉트하게 전방으로 붙이는 팀에게 약합니다. 지난 경기에서도 상대 센터백인 바스토니가 압박을 이겨내고 측면을 전환 패스를 시도하자 상당히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상대의 스위칭에 자리를 제대로 잡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특히 공격적으로 나서는 경우 이 역량을 제대로 받는 편입니다. 라인을 올리는 경우 역습 커버 능력이 아주 인상적이진 않다고 보는 편이 낫겠습니다. 결정자는요, 자파코스타, 하테부르, 톨로이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반기 마무리가 매우 좋지 못했고 우승 경쟁에서는 진작에 후보에서 탈락했지만 전력의 차이를 보여줄 가능성은 충분한 상태입니다. 스페치아가 유독 상위권 팀과의 경기에서는 수비가 흔들리는 빈도가 높다는 점도 아탈란타의 우세를 점치는 이유이죠. 다만 아탈란타도 라인을 높였을 때 역습 커버 리스크는 있고 실제로 레체에게 1대2로 패하는 등 수비적인 안정감을 100%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아탈란타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토리노와 엘라스 베로나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 1부 9위의 토리노입니다. 전반기 마지막 5경기에서 3승 1무 1패로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후반기를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 밀란, 우디네세, 로마 세 까다로운 팀을 상대로 2승 1무를 거두는 등 의외의 복병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저력을 보여준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죠. 토리노의 강점은 수비입니다. 다만 라인을 극단적으로 낮추면서 대응하는 것이 아닌 전방부터 강하게 압박을 가하면서 빌드업을 미연에 방지하는 스타일입니다. 올 시즌 토리노보다 전방에서 활동하는 빈도가 높은 팀은 피오렌티나 한 팀뿐입니다. 지난 시즌 경기였기는 하나, 인터밀란을 상대로 1대1 압박을 가하면서 1대1 무승부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상대의 빌드업을 틀어막는 시스템은 강팀, 약팀을 가리지 않고 통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옳겠고요. 결정자는요, 리네티, 아이나, 부온기 오르노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탈리아 1부 22위의 베로나입니다. 10월 4일 삼프도리아를 2대1로 이긴 이후 리그에서 전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밸런스가 완전히 무너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대대적인 계획 없이는 강등이 매우 유력한 상황으로 보는 편이 낫겠습니다. 꼴찌 팀이지만 상당히 공격적으로 나서는 팀입니다. 수비를 할 때도 전방에서 압박을 가하면서 상대의 빌드업을 틀어막고 중앙에서의 밀집 대응을 구성하는 스타일이죠. 이 때문에 생각보다는 전반에 득점이 나오는 경우가 잦은 편입니다. 10월 11일 이후 리그에서 득점한 6골 중 5골이 전반에 나왔을 정도인데요. 그러나 대부분의 빌드업은 롱볼로 이루어지고 있어 정확도를 담보하기 어려워 절대적인 득점 수치는 15경기 12골로 매우 부족합니다. 결정자는 파라오니 피콜리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방에서 활동하는 빈도에 비해 최전방의 영향력이 아쉬운 점은 뼈아프나 베로나의 수비력이 매우 좋지 못한 데다 빌드업도 롱볼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토리노의 수비력이 빛을 발할 수 있는 경기입니다. 강한 압박을 바탕으로 역습에 필요한 볼 방출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한 골로도 경기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토리노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픽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 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 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합시다.